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저도 어저께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네.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았네. 원래 그 뭐야 1년에 한 번 딱 아픈데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아프지 않으세요? 뭐 매일 아프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번 딱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자, 오늘은 그 뭐야 지구 다니기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지난 시간에 행정계획 관련된 것까지만 설명한 것 같아 기억이. 그래서 페이지 250페이지 같은데 맞죠? 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페이지 250페이지에 거기 쌍가루 5번에 지구단에 관련된 건데 요거 이제부터 시험과 관련돼서 정리할 거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단 네 단어만 키워드 잡으랬어요. 일단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계획 짠 다음에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안 하면 법률로서 규제하겠다. 그러면 전국의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짜놓을 거야. 그래서 전국의 땅에다가 먼저 계획을 짜니까 선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중에 개발하는 건 이용하는 거 맞나? 개발하는 거 이용하는 거 맞죠? 예. 개발하는 게 이용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 가만 내비두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안 하는 거야? 아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니야. 예. 그럼 방치라고 그래. 방치는 이용 안 하는 거야. 근데 보존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라고? 개발을 하려고 이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고, 가만 내비두는 건 방치가 되는 거고, 이거를 후세에다가 그대로 다 전달해 주려면 우리가 그거를 보존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보존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방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용한다는 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보존해라. 그러려면 여기는 개발할 땅, 여기는 보존할 땅을 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보존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계획을 먼저 짤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일단 대상 지역이 한 개예요? 최소 두 개야? 최소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짰던 게 광역도시계획이고 한 개만의 도시의 대상으로 한 개만의 도시를 대상으로 짜는 거는 요거는 도시마다 다 나오겠네, 그죠? 도시마다 다 나오는 거니까 방향 잡는 계획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걔는 도시 기본계획. 근데 군이란 말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부를 때 쓰는 것뿐이죠. 예, 도시군 뭐야? 기본계획. 요거 하위 계획으로 이제부터 방향은 내가 잡아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집행은 이걸로 해라. 직접 관리한다 그래서 도시군 뭐라 그래? 관리계획. 예, 관리계획.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이거를 이제부터 두 개를 도시 뭐라고 해? 군 계획.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짠다 그러면 서울시 뭐가 돼? 서울시 뭐가 돼요?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서울시 도시군계획이라고는 안 하겠죠. 예.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울산에서 만약에 계획 짠다. 그럼 울산광역시 뭐가 되는 거야? 도시계획.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양평군 같은 여기 양평 있어요. 양평은 뭐죠? 군이자 군. 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양평군 군계획 이러면 되죠. 도시란 말 안 쓰면 되잖아. 양평군 군 기본계획, 양평군 군 관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칭해서 부를 때는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특정한 시가 딱 나오면 도시면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 되고 군이면 군 계획이라고 하면 되는 것뿐인데 통칭해서 이렇게 부른 것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5가지인데 5가지. 첫 번째가 뭘 지정했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이제 물어봐야지. 지난 시간에 제가 용도 지역이 원래 5가지였는데 5가지였었어요. 근데 저기 난개발이 시작된 지역이 대표적인 시가 뭐였지? 용인시.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은 개발은 다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다 부족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기반시설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 능력에 맞게끔만 개발을 해야 두 개가 상충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시설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땅이 준농림하고 뭐가 문제됐지? 준도시. 준농림하고 준도시가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싹 없애버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땅 해가지고 뭐라고 했지?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에서 도, 관, 농, 자. 네 개로 세분했던 거야. 예. 그리고 이걸로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용도 뭐야? 지구.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겠대. 이걸로도 안 돼서 또 만들어낸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에서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지정하고 뭐야? 변경. 그리고 이제 지역 지구구역을 해당 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할까?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로 할게요. 예. 그럼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짜는 사람을 입안하는 사람을 입안권자라고 그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을 결정권자라고 그래. 그럼 얘가 계획을 짤 때 해당 지역 여기는 개발할 땅이다, 보존할 땅이다 정해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은 뭘 정해놓고? 용도지역.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뭐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고도지구라는 것도 지정해서 요 용도지역 행위자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개념상 개발을 아예 제한, 여기는 절대 개발하지 마라 목적으로 또 한 번 만들어낸 게 용도 뭐야? 구역이야. 그럼 이거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깔아야지? 기반인설 깔아야 돼. 그럼 기반인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여기가 개발 용도다. 그러면 개발 용도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면 당연히 도로가 넓어야 되죠. 상업지역이니까 여기가 도로가 4차선, 8차선 되는 거고 주거지역이면은 4차선 할 필요 없잖아. 도로를 2차선만 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 기반인설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지 기반인설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한 거야? 용도지역 지구구역부터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요? 기반인설. 기반인설을 이제 요거에 맞게끔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겠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야? 도시공간. 왜? 이 사람이 이거 해놨으니까 얘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 지역을 새로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절차로 가겠다 해서 도시개발사업. 구도심지 정비하는 거를 정비사업. 재개발하고 뭐야? 재건축.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제 하는 건데 일단 요 5가지 하는 건데 5가지 중에서 요 이제 지구 단위 요거 할 차례인 거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뭐냐? 옛날에는 이제 도시 여기가 서울특별시야. 서울특별시에 앞으로 어디를 개발하려고 할 때 여기 지역이 앞으로 개발 예정지다. 여기도 개발 예정지다. 여기도 개발 예정지다. 개발 예정지다. 그럼 개발 예정지면 항상 난개발이 나오니까 난개발 막으려고 야 그러면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항상 부족했었으니까.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은 기반인설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제시 딱 한 다음에 기반인설에 맞게끔 건물 짓게끔 하자. 대신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여기 지역만 따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전부를 지정한 거예요? 특정한 일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일부를 딱 지정하겠대. 그래서 특정한 일부를 지정해서 여기다가는 여기 딱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리로 확대 한번 해볼게. 예. 여기 도로가 있어. 도로인데 이쪽 주변으로 이제 해당 지역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어. 요거 확대한 거예요. 요거 확대. 예. 그러면 일부 지정한 다음에 얘네들한테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토지 소유자 뭐 A도 있고 뭐 B도 있고 뭐 C도 있고 뭐 많겠지. 그럼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지금 현재 얘가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20층. 건물 높이 져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얘한테 이래. 야 너 20층 짓는 거 내가 너 40층까지 짓게 해줄게. 40층까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종전에 몇 층까지밖에 못 짓던 걸 40층까지 짓게 해준다는 얘기는 좋은 거죠. 예. 얘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지 지금. 예. 대신에 40층 짓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 안에는 이 용도는 하지 마. 용도 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내가 얼마까지 해주고 최고 높이는 얼마까지 최저 높이는 얼마까지 내가 다 정해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만 대신에 개발해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저 많이 짓는 게 좋은 거예요? 행위자 받는 게 좋은 거야? 일단 많이 짓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행위자쯤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행위자를 완화받은 대신에 말은 들어야 돼. 그럼 이제 입장에서는 말 잘 들을 거다. 그래서 행위자는 완화되면은 기능 자체는 뭐가 되죠? 증진될 거야. 해당 지역 내에 여기 지역은 기능이 막 증진돼. 대신에 내 마음대로 건물 못 지니까 미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도 뭐 되고 개선되고 그럼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체적으로 양호하게 개발될 땅이다. 해서 일증 개양이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목적이 뭐예요?
일증 개양. 일부 지정해서 기능 뭐 하고 증진하고 미관 개선해서 양호하게 뭐 하려는 땅, 개발하려는 땅. 그럼 이걸 먼저 지정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이거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이거를 계획을 짠대. 그럼 무슨 계획이겠네? 지구 단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2번으로 짜는 거야. 그 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나는 뭐 하면 돼요? 개발하면 되지. 그럼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한다. 그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여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었어.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거는 갑당이야.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허용됩니까? 허용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위락시설 상업지역에 돼야 안 돼요? 위락시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업지역만 돼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거 상업지역밖에 안 돼. 근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당시 목적이 문화단지였어. 문화단지. 차 없는 거리 조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국동 같은데 그런 데야. 그럼 여기다가 위락시설을 설치를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설치할 때 계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문화관광 요소를 더 가미할 거니까 위락시설은 입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렸어. 원래는 상업지역에서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얘는 못 하는 거야.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기존보다 조금 더 뭐가 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많이 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만 개발이 되는 땅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네 멋대로 하던 개발은 없어지고 여기 계획에 맞는 것만 개발하니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기능은 뭐 되고? 증진되고. 당연히 땅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행위전이 완화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땅값 올라갔고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좋고 난개발도 안 됐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게 개발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지구 단위 구역이에요. 이제 느낌이 이렇게 팍팍 안 오면 지구 단위 구역이란 말을 딱 들으면 일단 좋은 거다 나쁜 거다부터 가요. 좋은 거야. 좋은 건데 행위 제한이 뭐 돼서? 완화돼서. 근데 내 멋대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계획을 보고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토지 소유자, 내가 A면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법률에서 허용되는 걸 찾고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서 허용되는 걸 찾아야 돼? 계획에서.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 구청에다 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건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멋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쌍가로 5번 봐보세요. 250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이란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 아까 전부였어요. 특정한 일부만이에요. 일부잖아. 이거를 전부로 맨날 냈단 말이에요. 예.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뭐 해주고 증진, 미관 개선해서 주로 양호한 환경 확보한다. 일증 개양 맞죠? 그래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때 도시지역에서 지정되면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랬고요. 도시 외에서는 이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의미가 없어. 야, 일종 지구, 이종 지구 구분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어차피 개발할 때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냥 일종 지구, 이종 지구라는 것만 쓰지 말고 그냥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구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현행법에서는 일종 지구다, 이종 지구다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뭐라고 불러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 지역에 지정되면 도시 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개정된 게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 행정기관에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쓰던 문서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 단어 바뀌었다고 걔네들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서류들을 뜯어보면 아직까지 일종지구라고 나오는 것도 많고 이종지구라고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럼 그거 보고서 그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종지구라고 써 있으면 어느 지역에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일종지구라고 나왔다. 그럼 어디에? 도시역 안에 있는 지구 단위 구역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 개로 구분했는데 지금 두 개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아시면 돼. 그게 여기 2012년 법 개정으로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이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구분은 폐지하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해당 지역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구분 딱 적어놔서 이렇게 쳐놓고 여기는 개발할 예정지, 보존할 예정지, 개발 예정지 이걸 나눠놨어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입체적인 입체적 계획이에요, 평면적 계획이에요. 여기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이렇게 해놓은 게 그냥 이 땅은 이런 개발로 해라 해서 그냥 여기서 평면만 잡아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개발할 땅이니까 건물 이런 거 짓겠다. 보존할 땅이니까 이런 거 짓겠다. 그럼 이 개발할 사람들이 지 멋대로 막 짜버리면 또 문제 생기잖아. 이거는 이제 건축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계획을 짤 때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건축 계획 짠 거 보니까 얘가 생각한 거랑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니까 맨날 난개발된 거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같이 짜자. 이게 무슨 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얘는 평면 계획 짜면서 건축물이 아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광도 이거 같이 짰잖아. 예. 옛날에 이거 따로따로 짜던 거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그래서 난개발 없애겠다고 한 거라 그 만화 한번 봐보세요. 만화. 일단 위에 동그란 왼쪽 계 평면적 계획에서 지금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평면적 계획만 수립해 놨고 오른쪽에 건축물 계획은 건물을 짓는 애들이 따로 줬단 말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화살표로 들어가 있죠. 어느 계획으로 가 있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역은 이 정도의 그 기반시설에 맞춰서 이 정도의 건물을 지어라라는 걸 같이 짜면 난잡한 개발 없앨 거다. 그래서 만든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만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어요. 그럼 그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 개념이고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는 시험 범위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요. 일단 도시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때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거야. 그리고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나오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일단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이 뭐가 있는지 봐요.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문적인데 이게 도시 외의 지역이죠. 네. 근데 관리 지역은 세 개로 보, 생, 개 이렇게 나누잖아. 그중에 개발할 땅이 어디지? 이거 다 보존할 땅인데 유일하게 개발 조금 허용해 준 땅이 하나 있어. 계획관리잖아. 예. 도시로 편입 예상되는 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할 땅이 될 거니까 난개발 가능성 있네. 그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대.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정 가능한 땅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 진흥하겠다 해서 개발 진흥지구 정할 수 있어요. 개발 진흥지구도 뭐 할 땅이 되는 거지? 개발할 땅. 그래서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지역도 도시 지역 외에서는 지구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에 용도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있다가 이게 해제가 돼 버리면 거기는 규제가 완화될 거 아니에요. 예. 난잡하게 개발될까 봐 그럼 이거를 폐지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체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도시 외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개발할 땅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예요? 지정할 수 있다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할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는데 여기 우리 기본서 나중에 나오면 한 페이지 반입니다. 한 페이지 반을 외울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래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ing 곧 개발할 것 같다 그러면 다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뭐 용도지구 개발구역 뭐 이걸 다 외우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할 땅이면 다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걔네들 중에서 반드시 지정해라라고 빼는 게 하나 나올 거야. 필수적 지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뭘로 뺀 거예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뺀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임의적 지정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필수적 지정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뭐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뭐야? 지정. 그럼 얘네가 이제 지정이 됐어. 그럼 지정이 되면은 이제 무슨 계획을 짜야 되겠네? 지구 단위 계획 짜야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내용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중에서 제가 아까 난개발의 원인은 지 멋대로 건물 지어가지고 문제 생긴 거잖아. 뭐랑 상관없이 막 져버렸지. 기반시설 상관없이 막 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꼭 짜야 돼요.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냐. 기반시설의 뭐 배치 규모 이런 거 있죠. 이거 꼭 짜야 돼. 그럼 이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용도는 뭘 짓겠다 해서 건축물의 용도랑 요거랑 맞춰야 돼. 용도, 뭐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요거랑 맞춰서 해야 되니까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짜야 되는 거예요. 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 2개 골라라. 그럼 맨날 요 기, 건 2개가 맨날 답이야. 이해됐죠? 근데 이걸 몇 년 안에 짜야 되냐면 몇 년 안에 짜야 돼? 3년 안에 짜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3년 안에 안 짰다는 얘기는 개발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안 짰을 때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일단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짜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 뭐예요?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제한은 꼭 짜래. 그리고 나서 이게 짜졌으니까 이제부터 토지 소유자나 A, B, C, D 얘네들은 내 땅을 갖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계획에 맞아야 돼. 계획에 맞게끔만 개발하게 하겠다. 그러면 난접한 개발이 없어질 거다. 이 구역은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서 보면 요거가 2페이지 정도 되고 요거 1페이지 되고 요 이용하는 것까지 1페이지에서 한 5, 6페이지가 지구단위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고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요 계획을 한 8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 써놓는데 요거 하나 써놓고 다른 거 써놓은 다음에 꼭 포함해야 되는 거 골라라. 그럼 얘가 답이겠죠. 예.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요 필수적 대상을 섞어놓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되는 걸 골라라. 그럼 얘 고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임의적 지정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얘네들은 개발할 땅들인데 요 놈만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구나 해서 요 놈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제발 이해됐죠? 그래서 개념은 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외우라고 절대 하는 거 아니니까 순서만 기억해요. 지구 단위의 구역이 먼저야, 계획이 먼저야? 어? 뭐가 먼저야? 구역 지정을 해야지 뭘 짤 거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구역 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짠대? 계획에 꼭 짜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 건. 그걸 꼭 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뭐 한대요? 개발한대. 근데 계획을 만약에 이것들이 안 짰어. 몇 년 지날 때까지. 뭐 해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 개념에 됐고 251페이지 이제 기반시설 갑니다.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53가지가 있어요. 53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제가 말했던 게 학교, 공원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53가지가 기반시설인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해가지고 6번 보세요. 그 다음 강목의 시설로 대통령 영의정한다 해서 일단 앞에 1번부터 7번 몇 개로 나눠놨네? 7개. 7개 안에 분류가 쭉 돼 있을 거 오른쪽에. 다도하면 53가지거든요. 그럼 그중에 1번에 교통시설에는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삭도, 운하, 자동차 검사시설, 운전학원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대? 교통시설. 앞에 교통시설이라고 돼 있잖아. 이 교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시설은 넓다라고 해요. 넓다. 광장 넓죠. 공원 넓지. 녹지 넓잖아. 유원지 넓지. 공공공지 넓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그냥 공간시설 그러고 얘네들을 우리 사는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런 게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유통공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급하는 거니까 유통 업무, 수도, 전기, 가스 들어와야죠. 방송도 들어와야 돼. 통신 들어와야 되고 공동구, 시장 먹고 사는 거 팔고 하려면 시장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유류 저장, 송유 설비, 이런 것들을 유통 공급이라고 하는구나.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4번에 공공 성질을 갖고 문화체육시설 성질을 갖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학교, 운동장, 청사, 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 공공지휘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들이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 학교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 공공시설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죠. 그 학교 관리는 시청에서 하잖아. 그죠? 운동장 마찬가지 학교에 딸려 있는 거. 청사, 문화체육시설 이거 전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5번에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를 막겠다라고 한 거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하, 방풍, 방수, 사방, 방주 전부 다 어떠한 특정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서 그냥 비 오면 다 그냥 죽어버려야 돼. 예? 그럼 비가 왔어. 그럼 뭐가 홍수가 나겠네? 홍수가 안 나려면 물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댐 있어야지. 물을 착 밀어버리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유수지 있어야죠. 유수지가 뭔지를 알죠? 유수지도 모르면 빨리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유수지. 가뭄 피해를 막겠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저수지 있어야지. 가뭄 나올까 봐. 제가 읽는 게 지금 초등학교 수준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방화 설비는 뭐 막자는 얘기야? 화재 막자는 얘기죠. 방풍 설비는 바람 막자는 얘기지. 이걸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잖아.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제 시설이라 한다 그 얘기예요. 기초니까 한번 읽어본 거야. 그리고
보건위생 얘요 6번이 제일 시험에서 헷갈려요. 예. 위에 거는 솔직히 도로 철도가 교통시설이에요, 공간시설이에요? 그 연결해놓고 틀릴 사람은 없단 말이야. 예. 근데 보건위생은 연결해놓고는 잘 못 찾아. 예. 그래서 보건위생 보시면 옆에다가 가지 말자라고 써놓으세요. 가지 말자. 예. 보건위생 옆에다가 가지 말자 써놓으세요. 시험 끝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데가 뭐야? 보건위생설이야. 예. 그럼 거기서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죠, 우리? 병원을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 맨 끝에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췌장암이래. 깜짝 놀라 뒤로 잡혀져 죽었어.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장례식장. 갔다가 3일장 치르고 나면 젊은 애들은 어디로 보내? 화장장 보내야지. 어르신들은 공동묘지나 봉화시설 장지 보내야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여기 돌아다니면 돼지인 줄 알고 뒤에서 훅 찔러요. 이거 조심해야 돼. 어디야? 도축장. 그럼 이거 지금 읽은 게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 가지 말자 이게. 예. 자, 거기 들어보세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도 들어본 것 같기만 하면 돼.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단 보건위생시설은 가지 말자. 하지 말자. 아프면 가는데. 종합으로 해서 갔더니 아미래 깜짝 놀라 자빠 죽었어. 장례식장. 3일장 치르고 어디 가요? 화장시설.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뭐 봉화시설, 뭐 장지. 그 뒤에서 훅 도축장.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이야. 얘가 연결되는 게 제일 어려워. 잘 안 돼. 예. 한참 읽고 난 다음에 얘 방지시설로 연결해놓고 막 이상한 걸 막 연결해놔요. 그럼 얘가 제일 헷갈려. 7번 봐보실래요?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거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방지, 자동차를 다시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 폐차장. 그래서 지금 읽은 게 무슨 시설이에요? 지금 읽은 건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럼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를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하는 거야? 기반시설 그런 거야. 아, 그러면 결론 이거네. 기반시설이 7개 시설로 분류되는데 그 안에 몇 개가 있다? 53개.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거 있죠? 뭐 학교 있죠? 네. 학교, 공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로, 학교,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도학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 부르는데? 기반시설. 그럼 내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시에서 해야 돼. 시. 그럼 여기 무슨 시네? 그럼 서울시에서 무슨 계획을 짜란 얘기야? 도시공원을 짜서 해당 지역의 도로를 여기다 설치하겠다. 도로가 맨날 부족해서. 그러면 해당 지역에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는 거 하는 거야. 예.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들어섰다. 아니면 여기다 공원을 만들겠다. 여기다가 화장시설을 만들겠다. 화장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있어? 잠깐? 보건위생시설. 빨리 대화되잖아. 예. 금방 안 돼. 도로는 무슨 시설에 있었죠? 교통시설에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느 시에서? 해당 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를 위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을 건지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앞에 공원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우리 집 앞에 화장시설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뭐 이게 연기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결정했다가 띠둘러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돼.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해서 와서 보라고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이 이때 가서 의견 제시를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사부터 제일 먼저 하고 주민 의견 듣고 주민이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도 들어서 위반이 되면 결정청하면 이 사람이 여기다 결정을 딱 했을 때 다른 시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행정기관장하고 뭘 하게 됐어요? 협의.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사람하고 위반한 사람이 도시계획과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의논해보라 해서 뭘 거쳐야 돼? 심의.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이대로 가겠다. 여기다가 설치하겠다. 여기다가 설치하겠다라고 확정을 줘야 돼요. 그럼 결정된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린다는 뜻이 2가지 있어. 고시한다, 공고한다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립니다. 그러면 공고한다 이런 말 써요. 근데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은 고시한다란 말 써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래? 고시. 효력이 없이 그냥 알리고 며칠간 알리고 끝내는 거는 공고한다야. 그럼 여기 도로가 결정이 딱 되면 며칠간만 쓰는 거예요? 계속 도로인 거야? 그럼 여기는 결정 고시해야 돼요? 결정 공고해야 돼? 고시해. 그래서 결정 고시하면 이제부터 나중에 이 결정 고시된 거에 대해서 야, 네 땅의 일부가 여기까지가 도로로 됐어. 그래서 A 땅 소유자 중에서 A 땅은 여기가 내 땅이 뭘로 들어갔네? 도로 들어갔잖아. 그럼 A 땅, 네 땅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려주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먼도면이요?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결정 고시하면 오히려 효력 발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월 달에 바꿔버렸어. 결정 고시하고 나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효력 발생한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 있죠? 한 명 정도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그냥 결정고시되면 오히려 효력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결정고시되고 나서 우리한테 뭘 그려가지고 네 땅이 어디까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 우리한테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험 문제 낼 때 오히려 효력 발생한다로 틀리게 하겠죠. 근데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은 오히려니까 맞다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공법하고 세법은 개정되기 때문에 옛날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예.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도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이 기출문제 개정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개정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절대 푸시면 안 돼. 아셨죠? 그 기출문제는 제가 개정 다 해서 기본수 뒤에다 붙여놨어 이번에. 내가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개정된 거 다 바꿔놨으니까 그걸로 푸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야 내가 공부하던 책인데 너 가져라 이러면 안 돼요. 나 죽으란 얘기야. 예. 실컷 다 공부했는데 다 개정된 거야. 그러면 그거 공부하면 안 되잖아. 예. 제발 이해된 거죠? 새로 나온 책 갖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누가 작년에 공부하던 책 줬거나 자기가 공부하던 책 있으면 그거 버려버리세요. 앞으로 새로 나온 책 많을 텐데 뭐 굳이 옛날 거 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대? 지형도. 그럼 여기에 결정된 내용을 우리한테 지형도에다가 그려가지고 고시까지 해주면 요대로 진행한 거라고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전부 다 이 절차를 거치시는 거야. 그 중에 지금 설명하려는 게 무슨 시설이에요? 그럼 잘 봐요. 입안해가지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럼 여기다 할지 확정 안 했는데 이번에 결정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의견 다 들어보니까 여기가 가장 합당한 것 같다. 그래서 얘네가 입안한 거 결정 신청했더니 얘가 여기로 결정을 딱 해줬어. 그럼 이제 여기는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존까지는 기반 시설 설치 예정지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땅에만 사업할 겁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에서 완전히 결정한 거네. 그럼 이제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계획 결정고시가 딱 됐다. 그럼 이 기반시설 이름을 바꿔서 부른대.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원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결정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기반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는 도시군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뭐가 차이점이냐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기로 될지 여기로 될지 여기로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이 딱 되면 도시공계획 시설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여기 땅이 좀 있으면 뭐가 될 거냐면 도로 될 거니까 해당 국가기관에서 뭐를 주고 강제로 뺏겠네. 보상금 주고 강제로 뺏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금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짓거리 해놔야 돼? 해놔야지. 건물이라도 뭐 대충 져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 행위를 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아직 예정됐을 때는 못하게 할 수가 없지.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확정이 됐으면 못하게 해도 상관이 없죠. 야 확정됐으니까 여기서는 건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을 같이 부르면 안 되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되고 나서는 규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슨 시설이라고? 도시공계획 시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만약에 도시공계획 시설이라 결정이 딱 됐다. 여러분 개발행위 절대 못합니다. 좀 있으면 뭐 될 땅들이라. 수용될 땅들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발행위에서 건축행위 하면은 재정 낭비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한 남자를 여자 말고 결혼 안 한 남자를 뭐라 불러요? 총각. 미혼남이라고도 해요. 총각이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 결혼식을 했어. 일요일 날. 그러면 결혼식하고 난 다음 날은 예, 총각이에요? 총각 아니에요? 총각 아니죠? 그 뭐라 그래? 총각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아저씨 되는 거지. 총각이었다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기 총각이라고 그러면은 어디서 총각 행세야 그러잖아. 예.
총각이 아니잖아 이제. 예. 그럼 잘 들어야 돼. 그럼 결혼식 거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총각. 결혼식 하고 나서는 아저씨.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야. 근데 이때는 내가 12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누가 뭐라 해야 안 해? 나를 제지하지는 못해. 효력이라는 거 또 규제를 못해요. 규제 못하잖아. 근데 결혼했어. 근데 만약에 2시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마누라가 달려들죠. 인간아! 그러면서 이제 올가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규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우리 이혼해 막 이러잖아. 예. 그러면 이제 요 결혼식을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른 것 뿐이야. 도시군관리계 결정했냐 안 했냐. 결정하기 전에는 뭐야 그냥? 기반시설이 예정이 된 거야. 근데 결정이 되고 나면 야 이제부터 이름 바꿔 부를 거다. 뭐라고? 도시공객 시설로. 이제부터는 너 여기다가 건물 짓지 마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이점만 있는 거지 다른 건 아니야. 예.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도로가 여기 서울시 하나 내에만 있죠. 근데 도로 설치하다 보면 뭐 이렇게 걸칠 수도 있나? 걸칠 수도 있네. 그럼 이거는 한 개 도시에 있는 거예요? 두 개 이상 도시에 있는 거야? 그럼 두 개 이상이란 말 쓸 때 무슨 표현 썼죠? 그때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개 이상에 걸치거나 두 개 이상에서 이용한다. 그러면 요 기반시설을 뭐라고도 불러요? 광역시설이라고도 불러. 예. 그럼 도로는 이름이 몇 가지구나? 세 가지. 도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기반시설.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광역시설. 이게 도시군관리 결정이 딱 돼버리면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합니다. 같은 놈인데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른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용어는 해석이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려면 뭐를 해야지 이제? 사업을 해야 돼. 그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 봐야 되지 이걸로 사적 개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공익 사업이야. 그러면 공익 사업이 몇 개 있는지 봐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럼 내가 네모해 볼게. 하나, 둘, 셋. 지금 현재 도시군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게 도시공객 시설 사업도 있고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하는 무슨 사업도 있어요? 정비 사업.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네. 도시군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가지다? 세 가지. 뭐하고.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근데 얘는 국토계획법에서 진행을 하는데 얘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무슨 법?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사업이고 얘는 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법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 근데 원래 국토계획법에 있던 건데 요 두 개가 복잡해서 법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엄마법이 되고 얘는 아들법이 되는 거라 저를 모법이고 이걸 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던 단어야? 국토계획법에서 쓰던 용어는 개발법, 정비법에서 그대로 갖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가 머릿속에 먼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네. 국토계획법이 안 돼 있으면 개발법, 정비법은 이해가 안 돼요. 예. 거기서 쓰던 단어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제발 이해된 거죠? 예. 그럼 됐어요. 거기 251페이지에 그 7번 보시면 도시공객 시설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얘는 뭐들 중에서 기반시설들 중에서 뭘로 결정된 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그 그림 많아 보세요. 자, 왼쪽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뭐 도로도 있고 공원, 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막 있는데 얘가 도시관리계획 뭐가 딱 되면 결정. 그때부터는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한 거야. 무슨 시설로? 도시군계획 시설로.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는 뭐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한대요.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하나 나올 거야. 거기 광역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광역이란 건 몇 개? 두 개 이상의 걸치는 것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걸친다는 얘기는 그 시설이 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 거는 전부 다 광역시설이라고 해서 걸치는 광역시설이고 그 학교라든지 공원은 딱 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잖아. 예.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용한 시설이다. 그래서 분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길면 뭐야? 걸치는 거. 그래서 박스에 가로 1번 보시면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관할 구역에 걸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넣으면 되고 걸쳐. 2번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공동으로 이용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면 걸쳐 있는 거 하나랑 이용하는 거 하나랑 두 개로 분류하는구나.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걸치는 건지 이용하는 건지 대답만 하면 돼. 예. 도로는 뭐야? 걸쳐.
맞죠? 철도, 학교, 공원. 당연한 거죠. 예. 공항. 뭐 내가 뭐 내 머릿속에 뭐 이상한 거 막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잖아. 예. 근데 광장 이용하는 거 같잖아. 근데 걸치는 거 있어요. 예. 녹지 이용하는 거 같잖아. 걸치는 거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예. 그래서 걸치는 거에 보면 첫 번째 도로 있죠. 철도 있지. 운하 길잖아. 근데 광장하고 녹지가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 녹지만 밑줄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광장하고 뭐만 체크하면 돼? 녹지. 예. 그래서 광록이라고 그래요. 광록이. 그 오광록이라고 아세요? 오광록? 영화배우 오광록. 아 짜증난다 하는 애 있잖아. 예. 뭐 대화가 안 돼 여기는. TV도 안 보고 영화도. 걔 얼마 전에 대마초 피다 걸렸잖아. 예. 걸려가지고 TV 한참 안 나온 거 아시죠? 요즘 영화에 다시 나오잖아. 오광록 몰라요? 그 목소리 이상해요. 저중난다 하는 애 있잖아. 예. 걔가 왜 안 나왔냐면 대마초 피다가 뭐 한 거야? 걸렸어. 걸쳐가지고 광록이 걸렸어. 예. 둘 이상이 걸렸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광장 녹지 나오면 걸렸다고 그래. 예. 광록이는 뭐 한다? 걸친 소리다. 나머지는 원래대로 하면 돼요. 예. 됐고. 요 9번에 공동구 나왔는데 공동구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옛날에 도로 주변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전봇대 있었죠. 예. 전봇대 이렇게 있다 보면 전봇대 이 전선이 맨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시대 발달하면서 통신선, 전화선, 인터넷선, 케이블선 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도시 미관상 이 미관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지저분해 미관상 안 좋아. 예. 그리고 어느 날 여기 변압기 같은 거 터지면 공사한다고 차량 진입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통체증도 어떻게 교통도 나중에 좀 체증 생기겠지.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여기 콱 부딪혀버려요. 이렇게 부딪히면 좀 이따 쓰러져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 부르지 못하고 막 여기다가 뭐 지나간 뭐 개 찾아요, 우리 아들 찾아요, 뭐 개구리 소녀 막 이런 거 붙여놓고 막 그랬어. 그럼 이거 해당 시에서는 좀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없애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늘로 솟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관을 이렇게 넣어. 그래서 넣어가지고 여기다 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뭐 이런 거 다 넣어. 그래서 이걸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한 콘크리트 구다해서 공동구 이렇게 하는 거야. 공동구라는 게 뭐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 등의 일부를 지하에다가 매설해서 관으로 넣어놓은 거를 뭐라고 그래? 공동구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요 관 같은 거 넣어놓으려면 어디 동네 마을 어디 가면 공터가 있을 거예요. 공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쌓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막 다방구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 녹강이라고 그랬었는데. 녹강이라고 들어봤어요? 대화가 안 돼. 녹강이라고. 야 우리 녹강에서 보자. 그러면 녹강에서 가고 막 그랬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겁니까? 동네 녹강에서 막 놀고 다방구하고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없어져 있어요. 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하에다가 매설한 콘크리트 구를 말하는 거야. 9번 봐봐요. 전기, 가스, 수도, 공급 설비, 통신, 하수도,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밑에다가 수용함으로 미관도 깨끗하게 좀 뭐 이거 없애버리면 미관 이제 어떻게 될게? 미관 개선되겠지. 깨끗해졌잖아. 그죠? 깨끗해지고 그 도로 구조도 보존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신도시는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신도시는 무조건 이 공동구 설치해놨어. 그럼 공동구를 설치해놨는데 나는 또 전봇대를 쓰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있다. 그럼 밑에는 공동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근데 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없어. 그럼 밑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구가 매설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신도시야.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라인으로 가다 보면 전봇대 없을 거거든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조금만 가면 김포공항 가는 길에는 전봇대 천지야. 예. 거기 뭘 안 깔았다는 얘기예요? 공동구를 안 깔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동구를 설치했다면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 안 시켜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먹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라는 건 그런 거다만 아시면 돼. 됐고 10번, 11번, 12번은 묶으실래요?
10, 11, 12. 10, 11, 12, 12. 그 10번이 뭐냐면 도시군객 시설 사업 이렇게 해놨네. 잠깐만.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면 돼?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해볼게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도시군객 시설 사업은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거 맞죠? 그거 봐봐.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개 시설을 요거를 기반 시설을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기반 시설은 아직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된 거를 어떻게 설치 정비 개량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공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번. 도시군객 사업이란 몇 가지를 말했지? 세 가지. 도시공객 사업 세 가지였잖아. 그러면 도시공객 사업이란 무슨 사업, 무슨 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 몇 가지?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2번에 도시개발 사업, 3번에 정비 사업.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고개 들어보세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잖아. 용어 정리할 때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10번, 11번이 다 12번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게. 읽으면서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뭐야? 그러면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한 사업. 도시공객 사업이 뭐야? 그러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공객 사업. 이거를 하는 사람을 도시공객 사업 뭐라고 하면 돼? 시행자. 그래서 거기 12번이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공객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을 때 얘는 또 어떻게 틀리겠냐면 12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죠. 근데 거기서 시험에서는 또는 다른 법률을 빼고 냈어요. 그럼 맞냐 틀리냐 볼게요. 이걸 내가 빼볼게. 다른 법률이라는 단어를.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란 이 법에 따라 도시공객 사업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 왜 틀렸냐면 얘는 이 법은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개발법이고 얘는 정비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시행자를 말해야지. 근데 다른 법률을 빼고 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 11, 12 묶었죠.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13번은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올해 6월 30일 날 감정평가사 볼 때 나왔어요. 공공시설이. 그래서 그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에 쓰는 거겠죠.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박스 보시면 항만 같은 거는 같이 쓰는 거죠. 공공 목적으로.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문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 하수도, 국어. 이거 전부 다 공공의 목적에 쓰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는데 2번 봐보세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그럼 지금 읽은 것들은 다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야? 공공 목적이지 개인 목적이 아닌 거잖아.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공공시설이 아닌 거 찾아라 해놓고 위에 있는 거 4개 써놓고 딴 거 하나 찾는 거 냈어. 그럼 이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외우고 그냥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외워서 시험에서 톡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게 답은 항상 뭐냐면 자 봐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저씨 A가 혼자서 돈 받는 아저씨가 있어. 막 달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아저씨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인 주차장인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주차장이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개인 목적이죠? 밑에 거죠. 이거는 공공시설이야. 얘가 돈 벌려고 하는 사적 목적이야. 그럼 얘는 공공시설이 아닌 거죠. 얘는 행정청이 설치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차장 이래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이래야 돼. 그래서 2번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인데 시험에서는 주차장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위에 거 다 외워도 괜찮아. 다 외워도 괜찮은데 답은 항상 주차장입니다. 앞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공공시설이다 그 뜻이야. 그냥 주차장 하면 틀렸다고.
그러니까 위에 거 외우지 마시고 제 말은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만 공공설이지 그냥 주차장이면 틀렸다. 위에 거는 외우지 말자.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굳이 제가 위에 걸 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외워도 상관없어.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예. 2번만 기억하자는 얘기야. 예.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건 뭐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고요. 예. 그까지가 이제 시설들 관련된 거고 그 14번에 국가계획이라고 하나 나왔을 겁니다. 예. 국가계획까지가 이제 행정계획 용어 정의 끝나는 건데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도시마다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 여기 도시 도시가 개수로 따지면은 250개 정도 되거든요. 특광, 특특, 시군이 전체 세면. 그럼 250개 정도 도시마다 다 무슨 계획을 짜놨겠는데? 도시계획 짜놨겠지. 도시군 계획을 다 짜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계획이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충청권 지역을 국가계획을 짜겠다. 그러면 여기 지역은 국가계획이야. 국가계획은 그러면 여기 해당 관할 시군구가 짜는 게 아니겠죠. 여기는 누가 짜요? 중앙에서 지방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계획을 짤 때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을 다 포함해서 짜는 거죠. 그죠? 포함해서 짜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짜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포함했는데 이 국가계획하고 얘가 상충이 되면 당연히 누가 우선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국가계획은 누가 짭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해서 짤 수 있는 계획이다. 이게 정의예요. 예. 그래서 거기 14번.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대? 국가계획. 그래서 둘이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이렇게 정의해요. 됐고 15번에 이제 용도 지역 나왔죠? 요 용도 지역부터가 이제 요거 용도 지역. 요거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 세분하고 용도 지구 세분하고 용도 구역 세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 들어갈게요. 10분만 쉽니다.